안녕하세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안 2편, 공황장애가 요즘에 20, 30대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죠. 공황장애하고 공황발작은 달라요. 공황발작이 계속해서 몇 번 이상 일어나고 지속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공황장애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한 번 그 발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공황장애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어떤 걸 공황발작이라고 하냐면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또 숨이 가빠오고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든지 또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이 통증이 느껴지면서 쪼여오고 또 메스껍거나 위장이 불편하다는 느낌, 또 현기증, 어지러움, 멍하고 실신할 것 같은 느낌, 또 오한이나 열감이 느껴지고요. 무감각, 비현실감과 이인증, 자제력을 잃거나 실성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내가 죽겠구나.' 여기서 이제 4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완전한 공황 발작이라 할 수 있고요. 3 가지 이상 나타나면 불완전한 공황 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빈도도 걷잡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공황이 일어나는가 요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피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항상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회피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회피 행동은 사실 불안을 더 가중시키거든요. 내가 심근경색일까 뇌졸중일까 이런 걱정도 생기고 내가 어디 가서 창피를 당할까 이런 것들도 걱정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항상 이제 그렇게 안전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겠죠. 삶의 제약이 많아지고 회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반되는 심리 질병들을 겪을 수 있겠죠. 또 그와 비슷하게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은 특정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 기차, 배, 비행기 어떤 뭐랄까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그렇고 주차장이나 시장 이렇게 열린 공간에 사람이 있을 때 혹은 그 반대로 닫힌 공간 영화관이나 어떤 가게, 식당이랄지 어떤 닫혀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많은 무리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광장 공포증이라 하잖아요. 광장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혹은 내가 집 밖에 나가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광장 공포증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는 공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고 멍한 느낌이 들고 약간 실성한 것 같은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집 밖에 나가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보호자를 계속 이제 동반해 가지고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불안장애인지 광장공포증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뇌전증이나 파킨슨이나 이런 질병이 있을 때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러질까 봐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회피 행동을 할 텐데 그 정도 이상으로 더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파킨슨 플러스 광장공포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3 번째로는 범불안 장애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질병이라고 생각하기가 약간 헷갈리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계속 걱정을 한다.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냥 재앙적으로 파국적으로 그냥 계속 걱정을 하는 질병이죠. 건강, 안전, 인간관계, 미래 아주 많아. 보통 삶의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슈를 갖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매사에 다 걱정스러운 거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범불안 장애도 공황과 마찬가지로 회피 행동이 나타나니까 불안하고 회피가 완전 또 베푼 거 알죠? 그러니까 둘이 꼭 짝꿍이야. 불안에 회피가 따라와요. 근데 그 회피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눈덩이처럼 서로서로 질세라 막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건데요. 이 범불안 장애는 어떤 회피 행동이 나타날까? 그러니까 나를 걱정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피해 그 트리거들을 피한다는 거야. 뉴스를 아예 안 본다든지 책을 아예 안 본다든지 사람을 더 아예 안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걱정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잠도 잘 못 잘 거고 위장장애도 닳고 살 거고 신경과의 질병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건강염려증이랑은 좀 달라요. 건강염려증은 내가 분명 무슨 병에 걸렸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병원 가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아닌데요. 아무 병 없으시네요." 막 "건강염려증이실 수 있어요." 이런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그럴 리가 없어. 자기가 못 찾은 거야. 나는 분명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요런 식으로 이제 의사의 진단을 잘 믿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면 범불안장애는 아무 이상 없으십니다. 그냥 심리적 문제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안심하고 집에 돌아오죠. 하지만 주변에서 또 누가 병에 걸렸거나 내가 또 알 수 없는 어떤 증상에 시달릴 때 금방 또 다시 걱정이 되면서 또 병원에 갈 수는 있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잡니다. 언제 생각이 제일 많아질까 걱정이 자려고 누울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아닐까 헷갈릴 수 있어요. 우울증도 수면장애를 동반하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고 범불안과 우울증 혹은 범불안과 기분 부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울증은 슬픔이 주된 정서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고 이런 쪽으로 좀 더 가고 생각이 범불안은 그게 아니에요. 걱정이에요, 걱정. 그 다음 네 번째로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라고 하죠.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공포, 불안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 앞에 나가서 뭐 서 있어야 된다? 사람을 만나야 된다? 누구 앞에서 밥을 먹고,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을 선보여야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 사회불안들은 완벽주의를 갖거든요. 내가 실수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조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청 심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걱정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부자연스럽고 손이 떨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공포인 거죠.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회피 행동이 많이 나타나겠죠.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직업 생활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의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 들통나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게 안 들키게 하려고 더 애를 쓰고, 그러니까 너무 소진되고 힘드니까 그걸 그냥 안 하고 말아. 그래서 점점 대인기피, 대인공포로 나아가죠. 돌아와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 표정은 어땠을까? 내 얼굴 색깔은 어땠을 것이면 내가 거기서 왜 그 말을 했을까? 계속 자기 비판, 그런 반추를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공포증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동물형, 개 공포증, 새 공포증, 거미 공포증 이런 것들이고요. 자연 환경형이 있어요. 높은 장소에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폭풍우 치는 거, 물, 화재 이런 어떤 환경 조건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 공포증, 바늘 공포증 같은 거 있죠. 뭐 체열한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어떤 내 몸에 쑤시고 들어오는 의료 행위들에 대한 그런 공포증. 그 다음에 상황형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비행기, 뭐 밀폐된 장소나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형, 그 외엔 뭐냐면 구토공포증.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거나 그런 것들을 살짝 이제 경험했거나 했을 때부터 생겨날 수 있고, 아니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을 보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늘상 저변에 그 불안함에 깔린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편치 않겠지.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분리불안 잠깐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성인기에 또 생각보다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애인이나 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내 옆에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게 굴고 좀 집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떠날 거야를 시험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부러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몰라.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밖에 있을 때 연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되게 파국적으로 가요.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그렇게 해서 잃게 될까봐 늘 그걸 불안해한다면 이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분리불안이 없었는데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나는 배우자나 애인이나 새로 사귄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유난히 집착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아파서도 안 돼, 연락이 안 돼서도 안 돼, 항상 함께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불안증들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가질 수도 있고 하나씩 가질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불안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이게 그냥 보통의 불안이 아니라 병적으로 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고 심리적 요인도 있고 학습되는 것도 있어요. 불안이 상당 부분 학습되거든요. 내가 한번 그렇게 불안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딱 경험하면 다음에도 반드시 그럴 것 같은.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 반대를 학습해야 되겠죠?
이들은 학습 능력이 좋아요. 어쨌든 불행하고 안 좋고 좀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상당히 뼛속까지 학습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반대로 학습시켜 주면은 또 불안에서 자유를 찾기도 해요. 자신의 불안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안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신호예요. 아, 뭐 좋다. 필요한 신호예요. 필요한 신호. 어쨌든 필요하니까 오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병적인 불안을 말하는 겁니다. 병적인 불안은 일단 신체 증상을 동반하면서 상당히 삶에 지장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그래서 이 불안 치료는 뭐 인지 치료, 약물 치료 뭐 다 있지만은요. 그중에서 최고봉 그 꽃은 뭐냐면 가장 효과가 좋고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노출 치료라는 거예요. 어떤 공포스러워하는 상황 중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이 점점 올라가서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걸 견디면 이게 자기 스스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학습됩니다. 아, 이 상황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감소할 수 있구나. 요 감소 자체가 학습이 또 된다는 거예요. 공포 시작, 공포 절정, 근데 그냥 버텨. 회피해도 전혀 안 한 상태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버텨.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알아서 감소, 결국에는 공포 해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회피, 그 안전행동, 그거 하지 않는다. 특히 강박증 환자. 절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보호자를 꼭 동반시켜야만 하는 사람, 동반시키지 않는다. 꼭 손소독제를 동반시켜 가지고 뿌려서 자기의 그 안정감을 찾는 사람, 그거 동반시키지 않는다. 그거 빠진 상태로 공포 해소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감소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소까지 가야 돼. 아무렇지 않아지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힘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공포증 환자가 그 해소까지 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한 20분가량을 있으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20분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반드시 해소됩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다고 해도 그게 정말 얼마 몇 억 분 만의 일이겠지요. 그렇게 적은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있다 보면 아무 일 없이 두 발로 걸어 나온다. 절정에 이를 때는 이미 거의 숨이 멎을 것 같겠지. 하지만 그게 해소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공황도 그래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지, 실성할 것 같은 공포지, 실제로 죽지 않거든요. 공황은 시한부가 아닙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해소를 경험했다고 해서 아싸 엘리베이터 공포 치료했어, 공황 치료했어, 요게 끝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 몇 번 더 매일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몇 번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기간 동안 빡세게 다다다다닥 연속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야지 학습이 돼요. 이건 지금 공포 해소를 학습시키는 훈련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나아졌는데 어느 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몇 번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이 공포 네트워크라는 거, 나의 공포 시스템이라는 거는 거의 뭐 진짜 20년, 30년, 40년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게 며칠 만에 사라지는 아니겠지, 당연히. 이 네트워크라는 게 얼마나 끈끈한데. 그거를 깨부수려면은 적어도 계속 연속적으로 좀 꾸준히 이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거미공포증을 치료할 때도 거미를 자꾸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병균, 세균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 있죠. 대중화장실 이런 거 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걸 공포를 치료하고요.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횡단보도 건너면서 사람을 보고 지하철을 일부러 타면서 사람을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켜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무렇지 않은 게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불안은 특히 어떤 심장박동수를 빠르게 하는 운동이죠. 달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권유하거든요. 신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지 잠도 잘 잘 수 있고 호르몬도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마음이 좀 이완 상태로 가거든요. 8주간에서 한 12주간 꾸준하게 일주일에 두세 번 어떤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불안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내가 정말 불안증이 병적으로 너무 심하다고 할 때는 오직 운동만으로 고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물, 심리치료, 노출치료, 상담 뭐 등등 병행하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
한 번에 낫는 건 없습니다. 한 번에 고치겠다, 한 방에 치료한다, 요런 이야기를 하면 다 돌팔이 그런 거 없고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서로 이제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상 스트레스 있죠.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관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육아 스트레스나 뭐 직업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심하다면 좀 이런 업무들을, 이런 부담들을 분배할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하셔야 되고, 잘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락으로 빠진 것 같을 때에 '아 다 필요 없어. 웃다 필요 없어. 책 필요 없어. 심리학 필요 없어.' 이런 생각 분명 드실 거예요.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업 앤 다운을 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지 수직 상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꺼지고 다시 힘들어질 때에 '아 이런 연병을' 막 이러지 마시고 '아 원래 이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거지. 이게 망한 건 아니야. 아 지금 난 낫는 중이야.' 요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한 걸음 내가 내딛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불안을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아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정신 좀 차려. 무슨 일이 있다 그래.' 요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불안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 네가 불안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어떤 정상 범주를 벗어나서 조금 더 불안하게 받아들이는 건 있는 것 같아. 한번 치료를 받아보면 어떨까?' 아니면 뭐 웃다 채널이라고 내가 보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 한번 봐 볼래?" 보통 이런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대신 뭘 자꾸 해 줘요. 예. 대신 씻겨 주고, 대신 데려가 주고, 대신 전화해 주고, 대신 음식 주문해 주고, 대신 택배 받아 주고, 대신 편의점 가서 사다 주고,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노출할 수 있도록 강제로라도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 회피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스스로 직면하게, 스스로 극복하게 해야 한다. 오늘 불안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해 봤고요. 방법은 노출이다라는 거 부딪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